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션타임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좀 편하신 대로 허재강 씨 혹은 션타임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국내 선물 기술적 분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디값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저번 주에 진행했던 추세선 이탈 강의 이후에 오늘은 마디값,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마디값이라는 강의는 기술적 분석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디값은 모든 기술적 분석의 모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이 마디값을 배우고 다음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선물에 있어서만은 추세선을 먼저 시작하는 게 과정상, 순서상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세선 다음에 마디값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디값, 모두 어떤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시던 간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은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엄청 뛰어난, 혹은 내가 얼마 200만원 주고 결제한 그런 기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뭔 상관인가요? 결국에 가격이 반등하고 가격이 눌리기 시작하는 구간은 어딥니까?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즉 마디값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화려한 혹은 비싼 혹은 뛰어난 이런 기술적 분석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지선, 저항선, 마디값만 제대로 아신다면은 이 해외선물 시장에서 혹은 해외선물 시장 넘어서서 모든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실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꼭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지지선과 저항선의 구간, 올라갈 구간, 눌리는 구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마디값에 대한 정보들 오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마디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디 찾기, 대마디와 소마디, 지지와 저항의 심리,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와 저항의 정수, 가격 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마디는 뭔가요? 마디란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저항과 지지선, 이렇게 심플하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마디의 역할이 뭡니까? 마디의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추세가 시작되는 역할, 한마디로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추세가 연장되는 데에 도움닫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장은 제가 저번 강의 시간 때,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이론, 기술적 분석의 철학이라는 강의를 진행했을 때 기술적 분석의 세 가지의 이론을 기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가격은 항상 추세를 이룬다. 자, 추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세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의 파동을 동반해야 됩니다. 파동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파동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올림과 내림이 있어야겠죠? 올림과 내림,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추세가 연장될 수 있게끔 도움닫기 역할을 해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 가격은 항상 추세를 이룰까? 왜 원웨이의 가격이 아니라 왜 항상 가격은 추세를 이룰 수밖에 없을까? 자, 이건 지금 가다 보면은 지지저항의 심리라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싹 뺄게요. 이론적인 부분들 싹 빼고 기술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더 크게 오르려면은 항상 뭔가 중간에 발을 디딜 구간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올라가기가. 하지만 반대로 계단의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수월하게 그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해요. 파동이라는 것은 이 추세가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단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 역할. 그래서 이 계단들이 있어야 꾸준하게 상승장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바로 마디가 하는 거예요. 마디가. 자, 그래서 대마디라는 게 바로 추세가 역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말하죠.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해외 선물 차트입니다만은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가 일정 구간에서 반등합니다. 일정 구간에서 반등해요. 그래서 매도 추세가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바로 30 라인이요. 1129.8이라는 이 라인이 저항선의 역할, 지지선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매도 추세를 매수 추세로 전환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마디값은 추세를 역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추세의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자, 보시면은요, 추세가 연장되기 위해서 꼭 도움닫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르고 한 차례 내리고, 오르고 한 차례 내리고, 또 올랐다가 또 한 차례 내리고, 올랐다가 한 차례 내리고, 또 오르고, 또 내렸다가 또 한 차례 오르고, 이렇게 추세가 오르고 내리고를 이 파동을 계속 연속하지만 결국에 하나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맞나요? 결국에 하나의 방향성,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디값을 찾아내야 또 추세의 진입 단가, 변곡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디의 중요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역추세, 그리고 추세가 연장되는 구간들. 사실 우리가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혹은 해외 선물 넘어서서 모든 금융 상품을 대할 때 있어서 가장 수익 내기 좋은 방법이 바로 역추세 잡아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추세를 올라타는 방법이에요. 근데 추세를 제대로 올라타야겠죠. 그냥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또 고점에서 막 고점 매수해버리고 저점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변곡점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겠죠. 이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이 반대로 하면 대통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마디, 수익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마디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국내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국내 선물 마디값 강의입니다. 자, 국내 선물 차트에서 마디를 찾기 위해서는요, 일단 저항과 지지선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자, 일단 6가지의 보기를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두 차례 혹은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저항이 되었던 자리, 저항과 지지가 될 수 있는, 저항과 혹은 지지가 되었던 자리. 두 번째, 지지와 저항이 공존한 자리.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를 의미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미한 게 뭐냐면 지지저항이 공존한 자리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지선도 되었었고, 그리고 저항선의 역할도 했었던 그런 구간, 지지선의 역할과 저항선의 역할을 같이 했던 그 구간을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두 번째 보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추세가 되었던 자리,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역추세가 되었던 자리. 그리고 네 번째, 추세가 연장이 되었던 자리, 아까 우리 보기 봤던 거, 차트 봤던 것처럼 추세가 연장되었던 자리. 다섯 번째 보기, 30분봉상 차트 꼬리가 30분봉 차트상 꼬리가 20틱 이상인 자리. 자, 국내 선물에서 20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20틱은 한 포인트를 의미하죠. 20틱이 한 포인트니까 한 포인트가 지나가야 앞에 정수 자리가 하나가 바뀌죠. 323.00에서 324.00으로 가려면은 한 포인트 20틱이 올라가야 되는 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30분봉 차트를 보실 때 간혹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가 긴 꼬리들이 있습니다. 꼬리가 긴 자리들이 있어요. 꼬리가 긴 자리들. 네, 이렇게 이거를 지금 몸통 이외에 이렇게 얄쌍하게 있는 것을 꼬리라 그러죠. 고가와 종가의 차이, 그리고 저가와 종가의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게 바로 꼬리입니다. 꼬리. 이 꼬리의 구간이 20틱 혹은 그 이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보기는. 자, 여섯 번째, 횡보의 상단과 하단. 이건 뭘 의미하냐? 횡보 구간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성 없이 흔드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구간을 횡보라고 하겠고요. 또 이 구간을 횡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횡보 구간의 상단과 하단 마디, 상단과 하단, 이건 뭔 말입니까? 상단과 하단, 상단과 하단, 이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마디가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이 보기를 드렸는데요. 이 6개의 보기가 다 전부 다 마디인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대마디일 거고요. 일 중에서 일부는 소마디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 마디가 아예 아닙니다. 이거를 찾아드리려고 지금 제가 문제를 드린 거예요, 사실. 이 6개 자리를 문제 드린 거예요. 제가 한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개 중에 어떤 게 대마디일 것 같고, 어떤 게 소마디일 것 같고, 또 어떤 게 마디가 아닐 것 같은지 제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소마디, 대마디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마디라는 것은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을 의미합니다. 자, 마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디가 있는데 대마디와 소마디로 나눕니다. 자, 대마디는 주로 추세가 역전되는 역할,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30틱 내지는 40틱 혹은 추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마디의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추세가 되었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30분봉 차트상 꼬리가 20틱 이상인 자리. 단 시초가에 형성되는 캔들은 제외입니다. 시초가에 형성되는 캔들은 제외. 뭘 의미하냐? 시초가에는 보면은요, 이렇게 항상 그 야간 선물에서의 그 가격 변동 때문에 시초가에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캔들들이 많이 형성돼요. 보시면은 시초가에는 다 대부분 이런 캔들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형성됐던 캔들은 다 제외하고, 이 시초가 캔들은 제외한 다른 캔들에서 차트상 꼬리가 20틱 이상일 자리가 바로 시초가 형성 그 대마디가 됩니다.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는데 꼬리가 위로 길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이 꼬리의 고점과 그리고 이 몸통의 구간이 뭐 대충 한 30틱이라고 칠게요. 30틱이라고 칠게요. 30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1.5포인트를 의미하죠. 자, 이 꼬리의 구간 길이가 30틱일 경우에 이거는 대마디입니다. 어디가 대마디일까요? 이 위에 이 꼭지점이, 이 고가가 바로 대마디이겠죠. 대마디. 물론 여기서 휩소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이 그 고가가 325.10이었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325.10이 대마디가 아니라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휩소가 있었을 수 있어요. 한 3틱에서 4틱 정도. 그래서 만약에 325.00에서 정확한 마디가 있었다라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325.00에서 정확한 마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대마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25.10이 아니라. 왜냐? 이 325.10이라는 것은 힙소를 동반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힙소라는 게 이 저항을 돌파하려고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장난이죠. 이게 돌파될 것처럼 보여. 막 저항인데 미친듯이 막 저항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뚫고 잠깐 내려오고 이게 뭐예요? 다 장난질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쫄려서 팔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처음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막 흔들고 위아래로 한번 올라갔다 하니까 일반 개미들은 아, 여기가 저항 구간이 아닌갑다, 이건 무조건 뚫렸어 라고 생각하고 청산해버리죠. 혹은 매수를 스위칭해버리죠. 그런데 매수를 스위칭하니까 이제 여기서 미친듯이 내려갑니다. 이거 왜 그래요? 힙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저항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휩소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캔들 추세선 이탈 판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항상 이 휩소라는 것은 대마디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이 고가의 꼭지점,
꼭지점에는 힙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마디가 있었을 때 그 마디를 대마디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대마디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긴 꼬리가 형성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대마디일 수밖에 없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긴 꼬리가 형성이 되려면은 어떤 게 존재해야 됩니까? 강한 저항이 필요로 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한차 눌러줘야 이렇게 빠른 단기간 내에 30분 안에 이 가격이 쭉 눌려지면서 종가가 밑으로 형성되는 거겠죠. 자,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왔다는 걸 의미해요.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또 이 구간에서 가격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이 오르고 내리고 과정이 30분 만에 형성이 됐어요. 정말 짧은 프레임 시간 안에 형성이 된 거죠. 이랬을 때 뭐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여기에 큰 저항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대마디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형성됐을 때 이 구간이 대마디일 수밖에 없겠죠. 이 움직임이 대마디의 그 강한 저항선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면 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역추세가 되었던 자리도 역시 대마디로 잡아드렸어요. 역추세, 그만큼 힘이 내려오는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고 올라오는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같은 맥락이에요. 대마디란 게 뭡니까?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이런 캔들, 긴 꼬리를 동반하는 캔들, 그리고 역추세가 되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는 대마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마디. 소마디라는 것은 이제 강한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간에 지지선의 저항선과 역할을 하는, 약하지만 그래도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했던 6개의 보기 중에 3개가 소마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저항과 지지가 되었던 자리, 뭘 의미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항선의 역할과 그리고 지지선의 역할을 두 차례 혹은 그 이상 했던 자리를 바로 소마디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까요? 두 마디로 뭘까요? 지지와 저항이 공존한 자리, 이건 다시 말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저항선의 역할도 했던 자리를 소마디라고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추세가 연장되었던 자리. 아까 우리 처음 차트로 넘어가서 이런 자리들 있죠. 추세가 연장되었던 자리,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바로 소마디라고 일컬 수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이 세 가지의 조건 혹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 하더라도 소마디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대마디는 강한 저항선 지지선이고, 그리고 소마디는 그냥 뭐 약하지만은 그래도 저항과 지지가 되는 구간이다. 이거를 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까? 그냥 마디는 마디인데 왜 이걸 분류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굳이 분류를 해야 될까요? 왜 굳이?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이미 제가 첫 번째 파트, 그 첫 번째 국내 선물 마디값 추세선이라는 강의 편에서 잡아드리긴 했지만은, 자, 한 줄로 표현해드리자면은 추세인지 추세가 연장될 수 있는지 혹은 추세가 끝나는 구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마디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추세가 연장됐을 때, 자, 이게 왜 제가 추세선을 먼저 강의해드렸던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이 마디값 강의를 진행됐을 때 좀 더 이해가 편하게. 자, 추세가 연장되고 있을 때 대마디의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에 대마디가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매수 추세 대응하면 안 되겠죠. 여기 뻔히 대마디 있는 걸 아는데 더 추가적으로 매수 보실래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죠. 모든 거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뭐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시장의 그 분석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대마디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뭐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연장될 추세인지 혹은 추세가 끝나는 자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마디와 소마디를 구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마디라는 것은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무난하게 못해도 20틱 혹은 40틱 정도의 반등 눌림은 꼭 줍니다. 이 자리를 알아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거래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마디가 이 6개의 보기 중에서 마디가 아닌 게 있었습니다. 자, 6번째. 횡보의 상하단. 아까 제가 잡아드린 거였죠. 자, 이 구간. 이거는 이 횡보 구간이 마디라고 볼 수 절대 없습니다. 그냥 움직임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 저항을, 이 324.95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고점에서 횡보했던 것 뿐이지, 이게 이 하단조차도 마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로 이렇게 횡보가 생기는 구간은 이 마디를 끼고, 마디 아래에서, 마디를 위에서, 혹은 마디를 끼고 이렇게 횡보가 됩니다.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디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횡보가 대체적으로 이래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 마디값을 항상 끼고 횡보가 이어져요. 근데 이 끼고 횡보한다고 해서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마디가 횡보의 상단과 하단은 다 마디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마디만 보는 겁니다. 마디만.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게 마디에 대해 마디 찾는 방법, 대마디와 소마디에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1번부터 7번 중에 어떤 게 소마디이고 어떤 게 대마디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조금 더 길게 드릴게요. 이거 10초 드릴게요. 10초. 자, 10초 드릴 테니까 어떤 게 소마디일 거고 어떤 게 대마디일지 한번 판단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지났죠? 네. 10초, 제 기준에서 10초예요. 여러분 기준에서 10초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 10초는 정말 빠릅니다. 시간은 금이니까요.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1번은요, 지금 추세가 역전되었던 구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왔다가 이 337.30 라인 기준으로 다시 추세가 반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1번은 대마디가 확실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1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뭘까요? 자, 저항선의 역할은 했습니다. 저항선의 역할은 했고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근데 추세가 역전된 흔적은 보이지 않죠. 그럼 2번은 소마디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대마디일까요? 소마디일까요? 3번은 여기서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3번은요, 이제 대마디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은 못했지만, 보시면은 지금 자세히 지금 제가 돋보기를 안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 돋보기로 한번 보세요. 이게 과거 국내선물 차트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지금 꼬리가 20틱 이상 형성됐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332.35의 라인을 기준으로, 이 마디값을 기준으로 꼬리가 20틱 이상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대마디가 맞아요. 3번은 대마디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4번은 뭘까요? 4번은 소마디로 분류하는 게 없겠죠. 왜? 추세가 역전되었던 자리가 흔적이 없기 때문에. 5번도 역시나 지지선, 저항선의 역할, 그리고 뭐 지지선의 역할 한 흔적이 보이죠. 이거는 소마디. 추세가 역전됐던 흔적은 역시나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다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역시나 뭐로 보는 게 맞을까요? 6번도 역시나 소마디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네. 추세가 역전된 흔적은 없잖아요. 자, 7번
7번도 역시나 소마디가 맞을 겁니다. 만약 이 보이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다시 추세가 역전됐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 322.35 라인은 대마디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소마디예요. 아직까지는 소마디예요. 하지만 이 소마디도 대마디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추세가 이 구간에서 역전된다고 한다면은 이 구간 자체가 이미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그려드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8번이라고 치고 327.35 라인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죠? 이게 뭘까요? 소마디일까요? 대마디일까요? 그렇죠? 대마디겠죠. 왜? 추세를 역전시켜줬잖아요. 매도 추세를 매수 추세로 역전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지없이 대마디인 게 확실합니다. 자, 좀 더 7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번이 왜 지금 현재는 소마디인데 대마디로 전환될 수가 있느냐? 왜 이게 가능하지? 소마디면 소마디고 대마디면 대마디인데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소마디에서 대마디로 전환되는 것은 심리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마디는 사실상 우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심리라는 이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에 대한 요소. 자, 이 심리에 대한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지지와 저항의 심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남자가 어떤 문을 들어갈지를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른쪽으로 들어가거나 왼쪽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 들어가면 이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쪽 들어가면 아마 못생긴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문이 열렸을 때 그 여자랑 꼭 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형상일 거예요. 제가 페미니스트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외모 지상주의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이 판단한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남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떤 문은 좌쪽의 문이냐 우측의 문이냐 이 둘 중에 문을 어떤 걸 여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그 문 뒤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이 남자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취향에 따라 뭐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걸 그려드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지와 저항의 심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 뒤에 과연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딜레마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의 심리입니다. 저는 이게 흔히 투자자들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투자자들의 딜레마.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332.35에서 35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 구간에 332.35 라인에 저항이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이미 두 차례 저항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324.95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324.95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올라왔을 때 332.35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홀딩하자. 두 번째, 청산하자. 자, 홀딩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뭡니까? 홀딩했을 때 만약에 A처럼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B처럼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수익 중인 구간이 다시 도로 깎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강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 여기 저항이 있다는 자체는 확실하니까. 이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뒤에 지금 이 하얀 색깔 배경 뒤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신의 영역이겠죠. 이건 사실 세력도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산한다라고 했을 때 청산한다의 기회비용은 뭡니까? 청산한다라고 봤을 때 B처럼 내려갔을 경우에 수익이 깎이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수익 그대로 청산할 수 내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을 테고요. 만약에 이게 A처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이익과 그 손실 실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어느 쪽의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그 딜레마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게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하다못해 지금 당장 내가 뭐 달러를 내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일본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엔화를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사야 될지 아니면 내일 사야 될지 아니면 2개월 뒤에 여행하기 직전에 사야 될지 이것조차도 사실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렇죠? 내 결정에 따라서 내 현재의 판단에 따라서 그 뒤에 있을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게 투자자들의 딜레마예요. 왜?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저항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차트에서 봤을 때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올라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팔겠다, 청산하겠다 한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배 아프다 이랬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와 대박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저번에 325.00에서 들어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325.30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었는데 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좀 수익은 좀 깎이긴 했지만은 다들 기억은 하시죠? 월물 바뀌면서 이미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그 딜레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의 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저항선, 또 과거에 있었던 지지선, 과거에 있었던 대마디, 과거에 있었던 소마디,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들이 다시 한 차례 똑같은 동일한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과거에 저항이 지지선이 크게 됐습니다. 크게 됐어요. 자, 똑같아요.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 이미 한 차례 크게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는 걸 봤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하지 말란 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 투자자들의 딜레마 때문에 이런 마디는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디값에 숨겨져 있는 그 뒤편의 이면의 심리적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바로 불확실성의 대명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새롭게 취임된 트럼프 대통령. 자, 이 하이퍼 언서니티라고 이게 옆으로 영어로 써 있는데요. 극도의 불확실성이라는 직역을 하자면은 그렇게 됩니다. 트럼프 때문에 사실 피 많이 봤죠. 지금 투자자들이 피를 많이 봤습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될 것 자체만으로도 쇼크였고요. 트럼프가 취임되자마자 했던 연설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세제안이라든지 혹은 그 FTA 새롭게 한다라든지 북아메리카 무역협정 새롭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또 글로벌 환경 거기에 탈퇴를 해버린다라든지 상당히 좀 예측 불허한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런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밌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과 손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이죠.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 이면에는 항상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이 딜레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건 저항이 있는 건 확실히 알거든요. 한번 내렸던 구간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지지가 저항의 심리입니다. 자 이제 강의 마무리돼 갑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고 또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항상 공존합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자, 보시면은 A에서 332.37에서는 저항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내려왔을 때 332.35 라인은 지지선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한 끗 차이에 돌파되면 지지선, 뚫리면은 저항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또 올라왔을 때 이 332.35 라인에서 다시 저항받아 한 차례 눌리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정수라는 말인데요. 지지 저항의 정수. 이건 가격 이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가격 이론. 자, 왜 지지 저항의 정수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마디값은 00 혹은 10 혹은 20 혹은 25 이렇게 3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저항선 마디값이 형성된다라고 강의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해외 선물 말고 이 금융상품을 처음 접근했을 때 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어떤 가격에 있어서 어떤 가격에서 그 차트에서 마디값을 쭉쭉쭉쭉쭉 그려나기 시작하니까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공통점. 10의 자리 혹은 2의 20자리 혹은 5의 자리 5의 배수 10의 배수 20배수 30배수 이렇게 배수의 숫자에서 저항과 지지선을 보이는 현상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걸 좀 더 파고들고 들어가 봤는데 이 모든 것은 파동 이론에 의거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파동이라는 게 눌린 만큼 돌파하면 오른다라는 거예요. 즉, 이 눌린 구간과 돌파 구간의 가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눌린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눌린 만큼 돌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지선과 저항선의 구간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거는 파동 이론, 즉 기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기술적으로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금융시장에 접근했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굳이 막 말도 안 되는 마디를 찾아야 될까? 마디를 막 진짜 10틱 구간, 막 20틱 구간, 뭐 40틱 구간, 50틱 구간 이렇게 찾아야 될까? 왜 공통된 마디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마디를 찾으면 안 될까라고 보다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가격 이론입니다. 가격 이론. 자, 이거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 여기 상당히 좀 쇼크모가 되는 사실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이 마디 사이에 일단 먼저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마디들은 얼추 보시면은 딱 육안으로 확인해도 어느 정도 이 구간들이 더 비슷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충 눈 대중으로 봐도 비슷비슷하죠. 자, 돋보기로 좀 볼게요. 보시면은요, 332.37 그리고 329.80 보시면 몇 틱 차이가 나나요? 몇 틱 차이가 나죠? 2포인트 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2.5포인트 맞죠? 네, 2.5포인트. 2.5포인트면 몇 틱이에요? 50틱 차이가 납니다. 50틱 구간. 자, 그럼 보시면은요, 329.80과 또 327.45는요, 몇 틱 구간입니까? 얼추 3포인트, 2포인트 반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2포인트 반은 아니지만, 얼추 2포인트 반이에요.
그렇죠. 50틱 구간입니다. 327.594045와 324.955는요. 몇 틱 구간입니까? 역시나 2포인트 반 50틱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50틱 구간이에요. 또 324.95와 322.3835는요. 몇 틱 구간입니까? 50틱. 정확하게 50틱 구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뜬구름 뭐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존하는 차트 내에서 이 가격 이거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다 똑같아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왜 물론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 하나의 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마디를 여러분들 다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대응하고 또 이거 대응하고 이거 대응하고 이런 약한 마디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런 약한 마디들을 잊어버리세요. 근데 심지어 이 약한 마디 사이사이 구간도 다 똑같은 구간일 겁니다. 아시겠죠? 놀랍죠? 그래서 이 마디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들은 잊어버리세요. 왜? 약한 지지 저항이니까요. 우리는 국내 선물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기 원하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뭡니까? 고점과 오늘의 저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약한 이렇게 단타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이거 먹으실 바에는 오늘 그냥 나는 고점과 저점 찾아내서 오늘 국선의 평균 움직임이 3포인트 정도이니까 3포인트 175틱을 먹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0틱 먹겠다고 그냥 아주 아둥바둥 하고 계실 때 저는 여기서 70틱 먹을 거예요. 저점과 고점 차원에서. 심지어 70틱 넘어서 고점 매도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또 저점 스위칭 한 다음에 100틱까지 수익도 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왜? 저점과 고점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 뭐 흰머리 생겨요. 진짜로. 수명 단축되는 좋은 길입니다. 이거 뭐 진입되고 손가락 깨물고 있을 거잖아요. 차트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단타인데?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매매는 스마트하게 합시다. 스마트하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로 가격 저항의 정수. 이거 뭐 더욱 자세하게는 이제 파동 이론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마디와 마디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마디라는 게 별거 없어요. 마디만 제대로 찾으면 돼요. 마디만. 사실 이 대마디와 소마디 구분할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한다면은 지지저항의 심리, 그 지지와 저항선, 마디 값의 그 뒷받침되는 그 기본 심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마디 값에 있어서 확신이 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래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요소일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수익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뒤에 이런 뒷받침되는 기본 원리와 심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그만큼 내가 거래할 때 있어서 더욱더 확신이 들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지지저항 심리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 항상 공존한다. 저항선은 돌파되면은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 뚫리면은 저항선이 된다. 뭐 지지선과 저항선 한 끗 차이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지저항의 정수 이거는 뭐 이제 한번 들으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자, 오늘 마디값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디값 오늘 강의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추세선과 추세선 이탈 그리고 마디값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걸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조금씩 다듬어서 하나의 기법으로 하나의 오늘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강의들 다 들으셔야 다음 강의가 또 이해가 되실 테고요. 다음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번 강의들을 꼭 동일한 말이네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같은 말 했습니다. 이번 강의 보셔야 다음 강의가 좀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마디 매매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국내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 대응만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거기서 뭐 매수 매도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점과 저점만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에서는 마디 매매는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마디 매매는 오직 해외 선물 시장에만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해외 선물 그 마디 매매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12주 차트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니저에게 연락 취하셔서 뭐 방법 알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선물 마디값,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디값 강의는요,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아신다면은 수익 낼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수익 낼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준 전문가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어디 커뮤니티에 가셔도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니까요. 자, 항상 배우려는 그런 좀 자세를 좀 취하시고요. 내가 뭐 조금 안다고 해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조금씩 이제 배워가다 보면은 조금씩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혹은 뭐 새로 배운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나만의 기법으로 만들다 보면은 자신감이 형성이 돼요.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은요, 자만감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정말 이 거래에 피치 못할 손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요. 자만감으로 인해서. 자, 매매는 항상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시는 게 많을수록, 정말 아실 때도 제대로 아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 저도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그쪽 분야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저 자세로 가서 그분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게 배워야 또 제 것이 되고, 그 배워야 또 이렇게 회원분들에게 또 강의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아닙니까? 리딩만 들어서 자리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의 매매 원칙을 만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금융시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투자의 선택을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자, 도와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매할 때 있어서 자만감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이 모든 추세선과 마디값, 추세선 이탈을 다듬어서 그 국내 선물의 데이 트레이딩과 추세선 트레이딩의 기법을 완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